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지호입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저기 동네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촬영을 해서 화질이 좀 안 좋고 소리도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질이라든가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저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기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료분 방어하는 방법. 보통 유료분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다 그대로 받는 거 아니냐. n분의 1,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고 입장에서 유료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파트만 갖고도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가지의 경우 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효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수익입니다. 이 특별수익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이 있고, 피고의 특별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순상속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쟁점을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1년 이내에 유료분이 침해되는 사실 안나로부터 1년 이내냐 이후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1년이 넘어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1년 이내에 청구하니까. 근데 1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경험이 많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증거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알았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알았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인정받는지는 결국은 이 경험에 의한 논리 전개에서 판단이 됩니다. 자, 특별수익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증여입니다. 증여. 원래는 이 피고가 받은 증여에 대해서 유료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피고도 피고 본인이 있고, 그렇죠? 피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피고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유료분 소송을 당한 사람이 이거를 뺄 수 있다면 그만큼 유료분은 작아지겠죠. 피고가 원고가 받은 증여를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 반환 금액에서 까입니다. 만약에 이 피고가 소송을 당한 쪽에서 이 원고가 증여받은 거를 유료분 이상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전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 기각이 되겠죠. 이게. 순상속분은 뭐냐면 이게 상속으로 남은 재산입니다. 이게 상속 재산 중에서 재산으로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취득분인데, 원래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이 순상속분 공제하는 거를 하시려면 이 산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먼저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료분은 원래 계산식이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빼기 채무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법정상속분 보통 이제 유료분 비율은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청구하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요게 이제 유료분입니다.
여기에서 유류분 값이 나온 데서 빼기 특별 수익. 요거는 이제 유류분 권자가 받은 겁니다. 빼기 순상속분. 이렇게 빼면 요게 비로소 청구할 유류분입니다. 요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거보다 많으면, 순상속분이 많으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래서 네, 기각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순상속분을 어떻게 구하냐? 순상속분은 여기에다가 상속으로 막 이제 얻는 건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뭐 10억의 예산이 있고 상속이 4명이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4분의 1씩 해서 2억 5천씩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순상속분은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네, 구체적 상속분은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은, 피상속도 많이 받은 사람은 상속분이 없다. 그만큼 공제하고 남은 것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순상속분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빠지죠. 유류분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법정 상속분인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법정 상속분이고 마이너스 특별 수익 하면 이거 나오는 게 이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여기 특별 수익을 빼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류분반하는 의무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 이상은 초과해서 증여를 받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상속재산은 순상속분, 요게 이제 순상속분이 되겠죠. 순상속분은 사실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들이 다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상속을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자들이 이거를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 남은 금액, 그러니까 상속을 아무리 증여가 많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에서 그 피고들을 빼고, 아니 원고들, 유류분권자들이 상속을 자기들끼리만 다 받았을 때 그게 유류분보다 많아버리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류분이 10억인데 상속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4억이다. 이러면 6억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수익, 유류분권자가 특별수익도 4억을 또 받았다. 그리고 순상속분으로 4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유류분을 소송을 당한 피고가 할 수 있는 건 순상속분, 상속재산. 보통 이제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몇 알인데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 쓰잘데기 없는 게 많습니다. 좋은 거는 다 증여하고 사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이제 부동산만이 상속재산 남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도로 부지나 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도 감정하면 감정가 나옵니다. 그거 공제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등장한 문제죠. 상속분입니다. 상속분. 누구의 상속분이냐? 초과특별수익자. 원래 이 상속인은 기한에 제한 없이 증여를 받은 모든 재산이 다 유류분 반환 대상입니다. 내가 10년이나 받았든 20년이나 받았든 자녀가 3명이면 6분의 1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1114조 적용을 받습니다. 제3자가 돼버리죠. 제3자가 되면 상속 개시 1년 요때 받은 증여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받았고, 일남이 여기서 받았고, 이남이 여기서 받았다. 그럼 원칙적으로 일남은 유류분 반환 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3남이 그래서 청구를 2개 다 들어갔는데 1남과 2남을 들었습니다. 여기 5억 받았고, 여기 5억 받았습니다. 남은 상속 1억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 들어갔을 때 여기가 상속 포기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전부 다 하면, 뭐 2억 5천으로 보겠습니다. 1억은 뭐 사이드니까. 1억까지 다 합쳐서, 자, 2억 7천 5백이 1루분입니다. 자, 1억을 가져갑니다. 그럼 1억 7,500이 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류분인데, 요 1억 7,500을 갖고, 여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2분의 1씩.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상속을 포기해버립니다. 예. 상속을 포기하면, 잠깐, 이게 3명이니까, 예. 11억에 곱하기, 예. 6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여기에서 1억을 빼주죠. 1억을. 대충 하면 뭐 2억 정도 되겠네요. 네, 2억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이너스 순상속은 1억 갖고 가고, 그럼 1억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여기 이남이 5억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자, 얘가 없이 요걸로만 보게 되면 합이 7억, 6억인데 6억. 대신 유류분비 요런 4분의 1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죠? 둘만 남았습니다. 2남하고 3남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1억 2,500이, 네, 유류분이 됩니다. 부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 받고 나머지를 얘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많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주식자들이 상속 포기합니다. 제가 실무에서도 몇 분 맞습니다. 몇 분 맞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초과특별주식자 상속 포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1114조에 적용을 받아서 상속 개시 1년 이내 또는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반환의 의무를 진다 하는 것만 남아있지, 어떤 증여가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제3자의 대응은 있습니다. 제3자의 대응은 있는데, 이 제3자는 원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입니다. 증여받을 당시부터. 그런데 상속 포기한 상속인은 받을 당시에는 추정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추정상속인이었다가 나중에 상부 포기를 통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 그래서 1110제3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지금같이 그런 추정상속인이었다가 1019조에 따른 상속 포기를 통해서 제3자가 된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과특별주식자의 상속 포기는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라. 그래서 계산을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했을 때 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느 쪽 이득인지. 오늘은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드리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효가 있고 특별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상속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흥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이제 이 머리 깨집니다, 이거. 예, 그렇지만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사실은 이게 90%가, 유류분 소송의 9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밤이새서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특별히 두 개는 나눌 수 있다. 예, 원고, 피고, 이거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지식 수준입니다, 그냥.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거 다 유류분권자한테 던져버리고 그만큼 유류분을 까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방법은 되지만 이거는 어떤 때는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게 처음 하다 보니, 뭐, 마음도 불편합니다. 이게 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촬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올리기 전에 보겠지만, 뭐,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언 대응 신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최근에 많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거의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언 대응 신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